자, 부산면생법원의 그 악랄한 행태, 그 생지형문이 열리는 행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각률이 50%. 나중에 이제 제가 왜 기각률이 높은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명령 기각률 50%. 그 금지명령을 신청하면은 절반은 기각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잠깐 얘기 드리면은 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제가 느끼고는 거의 100%거든요. 별일 없는 한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이제 금지명령인데, 부산에는 특히 이 6개월 이내, 신용카드 많이 쓰면 6개월 이내 채무가 많잖아요. 6개월 이내는 아니죠. 거의 한 1년, 2년인데 그 신용카드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진술서를 쓸 때 소송 내역이나 또 강제 집행을 당한 내역을 쓰거든요. 뭐 통장 압류가 된다든가 급여 압류가 된다든가 유체동상 압류를 된다든가 요걸 내용을 쓰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금지명령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좀 약간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시달리라, 시달려 보고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사이코들이지. 뭐 그런가? 상대방이 좀 심적으로 고통받는 거 이런 걸 원하는가? 뭐 심적으로 고통받지 않으면 너는 그 신청 자격이 안 돼. 좀 더 시달리다 와. 좀 더 시달려. 이런 건가? 예. 그러다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렸죠.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오히려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렇게 얘기 드려요. 예.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금지명령 다른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금지명령 그렇고. 그 다음에 기각 확률이 전국 50%다. 이 원인을 좀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한번 쫙 얘기 드리면 이게 한 분량이 한 1시간이나 뭐 한 2시간 정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회생위원회 성향이나 뭐 자료나 신청 자격이나 조건 싹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왜 그러냐. 일단 회생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 예. 일단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에 자료 제출 목록이라는 거를 첫 시행한 게 부산회생법원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 거야. 처음 신청할 때 자료 제출 목록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 자료 제출 목록이 근로소득자는 좀 약간 작은데 근로소득자는 한 3장, 4장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영업소득자는 얼마였나? 이거 한 7장, 심하게는 10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싹 다 맞추고 싹 다 소명하려니까 어렵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서울회생법원만 신청하던 분이 신청하는 이제 법률사무소가 거기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뭐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법무사도 있을 것이고 뭐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산회생법원을 딱 보니까 일이 3-4배거든.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회생법원이 그 깐깐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신청 자격 조건, 말하자면 뭐 급여나 아니면 뭐 직업적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청산가치 이런 것에 있어서나 그 기둥이 되는 것에 있어서 좀 약간 융통성이 더 있고, 부산회생법원은 약간만 이래도 약간만 거기서 흔들리는 것 같고 약간만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 소명해라. 그러면 여기도 실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야 이거 부산 거 처음 당해보는 사람들, 응? 그 뭔가에게 철저히 하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정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 봤어요. 다른 데 기각돼 가지고 저한테 오는 경우는 봤어요. 보니까 보정을 희한하게 해 놓은 거라. 뭐냐면 택도 없이 보정해 놓은 거지. 이렇게 되면은 기각이 돼요. 그럼 이 보정을 만약에 보정을 했는데 뭐냐면 못하니까 보정 일단 던져 놓고 또 추가 보정이 나왔어. 여기서 또 소명하시오. 아니 팬데 또 패는 거야 여기는. 바로 저기 길 건너. 5분이면 가면 부산회생법원 있어요. 또 패는 거야. 그러니까 보정 연기 신청하다가 결국엔 보정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슬픈 얘기지만은 신청인은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보정이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원래 신청 자격이 안 돼서 안 됐는지 아니면은 맡은 사무실에서 보정을 게을리해서 안 됐는지 보정을 싹 다 하고 신청 자격도 싹 다 맞는데 회생위원이 약간 삐딱 해가지고 니는 못 타주겠다 이래서 기각을 시켰든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생위원도 된다. 와 된다 해가지고 다 결제를 올려요. 판사한테. 판사한테 올렸더니 이거는 안 된다. 기각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는 큰 틀을 봐. 다 이렇게 돼 있고 회생위원이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제를 올리면은 딱 보고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는 의뢰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법률사무소 그러겠죠, 그죠?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기각됐어요? 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법원에서 기각시켰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광고 보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각 시 50% 환불.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대충 신청해 가지고 말하면 서류 같은 것도 뭐 대충 넣고 법원에서 뭐 보정 뭐 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대충 보정하는 척 하고 그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거.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법원으로서는 신청서나 자료나 이게 좀 이게 좀 불충분하게 들어와도 보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보정을 처리하고 한 3번까지 뭐 한 사항에 대해서는 2번까지 보정을 내니까 기각률이 높으니까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그 세생위원회 마인드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해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정을 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뒤지고 뭐 이렇게 해봐도 이 신청에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뭐 신청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지 저도 뭐 징계 먹기도 쉽고 뭐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하세요. 뭐 저것만 하시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할게요 하고 뭐 서류를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소통하면서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부산지방법원의 보정에 익숙하지 않다든가 보정 능력이 좀 스킬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각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각률이 높은데 제가 왜 기각률이 높은지 하나는 찍어봐라 이러면은 물론 서울도 기각률이 높죠. 법률사무소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각시 절반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에다가 기각시 절반 환불해 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절반이라도 받으면 어떡해. 그 비용이 뭐 1-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씩 드리잖아요. 그죠? 그 절반이라도 받아내면은 되잖아요. 그죠? 대충 해놓고 결과도 안 나올 거.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건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한테 온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정하다가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 여러 가지 뭐 보정서 나온 거하고 신청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또는 저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젊은 사람들 서울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 지방 법무소 찾아가는 거 전화하고 막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서 다 보냈더니 오늘 뭐 기각됐대. 그렇게 연락 왔는데 어떡해. 자기가 사무실 가 따질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임을 했는데 자기는 뭐 서류만 달라는 거 서류만 줬대요. 그 당시에 신용카드로 350을 결제했대. 그거 돌려주지도 안 하고 그냥 기각당했습니다 이러고 그건 광고에 뭐 돌려주겠습니다. 그건 광고고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지도 않았으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기각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소송을 걸지 않은 이상 어디에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기각된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각 테마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기각률이 전국적으로 높다. 그다음에 얘기할 거는
그다음에 신청서 넣고 금지명령서 같이 넣고 이러면 이제 보정이 나오는 기간이 좀 길다. 일단 표준적으로는 한 달 내에 보정이 나와야 돼요. 딱 읽어보고 뭐 자료를 더 제출하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 목록에서 뭔가를 좀 안 냈다든지 이러면은 보정을 내야 되는데 빨리 내야 되는데 부산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이 짧은 거고 2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좀 복잡한 거 자영업자 이런 놈은 3달 만에 보정도 받아봤어요. 3달 만에. 그러면 그 보정만 하면은 개시 결정을 해 주느냐?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정이 일단 뭐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장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많아야 2장이야. 한 장 아니면 2장. 딱 보면 그냥 알아.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추가해 가지고 변제 계획안 뭐 숫자 다다닥 바꿔 가지고 띠릭 떼면 되겠네. 그럼 쉽거든요. 마음이 가볍지. 천사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일단 부산회생법원은 받으면 어떤 마인드냐면 한숨이 푹 나와. 걱정이 나와. 또 보정이 또 언제 나온 줄 알아요? 낮에는 안 나와. 또 퇴근 시간 6시, 5시, 6시 상간에 나와요. 퇴근 시간 하려는데 가볍게 뭐 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이제 가보면 가볍면 푹 쉬고 내일 출근해 열심히 해야지. 띠링! 와 진짜 보기가 싫죠. 물론 뭐 다음날 보기도 하는데 이게 익숙하게 안 되면은 참 다음날 안 봐진단 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 물론 뭐 추가적인 자료를 낼 것을 안 냈다든가 이런 뭐 계산은 있겠죠. 요걸 내야 되구나. 그러면 그거 내라고 나왔구나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해서 내거든요. 완벽해서 내는데 띠링 나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보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보정을 딱 까보면은 일단 기본이 3장이야. 4장, 5장 된 경우도 있고. 길어. 에? 다른 보정 같은 경우는 한두 줄인데 이 새끼는 길어. 이 새끼 그 새끼. 이 보정은 새끼야. 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 이 새끼는 길어. 4-5 줄이야. 참나 기가 차지. 뭐 하시고 뭐 소명하시고 뭐 첨부하시고 뭐 발급하여 뭐 하시고 그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9번, 10번 이렇게 나와요. 돌아버리지. 골이 딱딱 아프잖아요. 한참 읽어야 돼.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단 덮어놔. 그날은 딱 보자마자 빨리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덮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익숙해지고 몇 년을 이걸 해도 안 익숙해지는데 뭐 다른 뭐 진짜 뭐 이걸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뭐 사무원들이나 처음 해보는 사무원들 뭐 그냥 기절한다고요. 하기 싫죠. 이 일을 때려칠까 이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정을 내니까 참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시 그 의뢰인한테 연락할 서류 최소한 몇 가지예요. 서울에는 한 4-5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는 15가지 이상 20가지 보정하면서 서류를 30개까지 넣어본 적 있어요. 물론 내가 해명서 진술서를 4-5 개는 일단 써야 되고 돌아버리지 진짜. 그럼 추가 보정이 나오는 게 2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보정을 첫 번째 보정에서 뭔가 빠뜨렸다든가 뭔가 해명이 안 됐다든가 해명을 했는데 너무 꼬리를 물고 이 부산지방법원은 이게 아주 심해. 해명을 했으면 적당히 좀 넘어가면 되잖아. 큰 트럭 아무 소용도 없어. 돈 갚으면 되지. 근데 그거 시비를 걸어. 이게 뭔 상관이 있다고. 크게 보면 되는 거지. 크게 안 봐. 1원짜리 하나도 맞추래. 1원짜리 하나.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1원짜리 하나 그죠. 1원 이거 고치래. 말하자면 이게 아기가 안 맞아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그 보정서로 안 나오고 전화가 오거든요. 요거 1원짜리 안 맞네. 그럼 또 변제 계획안 다 바꿔야 돼. 수익과 수익과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 계획안, 뭐 채권자 목록이 다 바꿔야 돼요. 그거 싹 다 바꿔내. 제가 몇 번까지 바꿔놓은지 아세요? 욕 나와. 5번? 3번은 양반이지.
그렇게 이제 그 수싸움을 해야 된대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밥 먹으려 하면 띵 그 보정이 날아오고. 아이고 또 그 보정이네. 또 이번에도 뭐 있을 거 나중에 체념이 돼. 그래서 그 보정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1차 보정은 그 다른 데보다 한두 달 최대한 뭐 최소한 두 달까지 늦게 나오고, 그다음에 보정을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개시 결정이 나와요. 뭐 대충 됐다. 이 정도면 그냥 해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10원 한자까지 10일 거니까 보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자면 보정을 다시 잡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해야겠다. 이걸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가 있으면 또 나한테 이걸 또 고쳐달라 그래. 그럼 아까 내가 수익까지 이주를 가는 목록, 채권자 목록, 변제계약 다 고쳐서 또 넣어야 돼. 그러면은 보정하는 게 얼마예요? 보정하는데 일단에 하나에 한 달씩 걸린다고 칩시다. 두세 번 하면 석 달이 가죠, 그죠? 그럼 어떤 거는 자료 하는데 또 필연적으로 한 2, 3주 연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정하는 데면 5, 6개월이 걸린 거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 6개월. 와. 그러면은 의뢰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설명하는지 의뢰인들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걸 모르죠, 그죠? 그때 뭐 법무사가 뭐 이렇게 뭐 해준다더라. 그것만 믿고 있는데 깜깜해. 네이버 찾아보니까 뭐 서울에는 뭐 2, 3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느니. 그래서 개시를 그렇게 받고 나면 인가까지는 개시 결정만 받으면 인가까지는 그냥 고속도로예요. 요거를 또 뭐 의아해 보시는 있던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개시 결정을 받고 그동안에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왜 폐지가 되냐면은 변제금을 개시 결정 나자마자 변제금을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좀 이게 좀 섬세한 얘기인데 이걸 지금 다 얘기 들어봤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 못하고 급박한 마음에 그걸 이해해봤자 뭐 소용은 없고, 만약 개시 결정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그 주로 발생하냐면은 그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이 이걸 갖다가 그 삼각 채권으로 다 처리해 버려요. 손실로 다 처리해 버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다 이게 채권 양도를 해버려. 대부나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채권 추심회사 이런 데 다 하여튼 뭐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에다 다 넘겨버려요. 그럼 채권 양도했다, 채권자 변경해달라 이런 신고가 그때부터 계속 들어와. 거의 뭐 채권자가 10명이다. 10명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개 빼고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채권 변경해서 넣어야 돼요. 그때는 변제 계획안, 채권자 목록 2개 계속 바꿔야 돼요. 그게 몇 달 걸리냐면은 짧게는 2달, 길게는 진짜 5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욕 나오는데 은행들이 어떻게 하면은 채무자를 그 힘들게 할까? 채무자는 알거든. 빨리 인가 결정이 나고 싶고 빨리 뭐 내 변제해가지고 면책 결정을 받고 싶은데 한두 달을 끌자? 뭘 그런 의도는 없겠지. 자기들 이제 사무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 되겠지. 근데 옛날에는 예전에 같은 뭐 한 3, 4년 전 같은 경우는 빨리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지 시간을 질질 끄는 거라. 딱 보면은 양도한 게 딱 보여요. 양도한 게 한 6개월 전이야. 벌써 양도 받아놓고는 그 신고 안 하는 거지. 뭐 하는 건데? 뭐냐면 은행에서 뭐 하는 건데? 하여튼 연봉 많잖아요. 물론 요즘 뭐 인력 줄이고 뭐 그런 게 바쁘다 생각하지만은 그딴 식으로 양상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는 인가 결정 받고도 변경 신고를 해. 나는 왜 돌았나?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인가 결정 받으면 모든 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있으면은 사실 채권 변경 같은 경우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밀어놓고 있으면은 만약에 한 달 만에 해도 되는데 계속 밀어놓고 이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쟤네들이 전략이 그러니까 자꾸 미루니까 그럼 나도 기다려.
그럼 법원에서 참다 이제 법원에서 이거 변경 이거 이 은행 양도됐으니까 변경해 넣으세요 해요. 그럼 법원으로서 기다려 인내력이 한계까지 다다랐고 나 같은 경우도 참다 지금 하니까 요것만 하면은 이게 한 2주 안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의뢰인이 전화를 하잖아.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 설명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 개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야야야 인가 결정이 납니다 했는데 웬걸? 거기서 다 이제 해가지고 웃긴 게 뭐냐면 이걸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인간들이. 그 개시 결정 내가 저기 변제 계약안을 제출하면은 채권자한테 수정 변제 계약안을 다 보내요. 일주일 걸리는데. 그럼 내가 그 사건 진행 내역을 딱 보지. 그럼 그게 이제 도착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도달 나와요. 그럼 그 도달 나오고 한 2주간 있으면 인가결정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상세히 얘기하는 거. 2주 딱 기다리고 있는데 2주째 내가 인가결정 나오나 딱 그 사건 딱 내용하면은 다시 채권자 변경 시간 가서 쳐 죽이고 싶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심정이니까 그렇지. 제가 뭐 사무하면 여러분들 변명하면 되잖아. 이거 뭐 그래도 했는데 뭐 이거 좀 기다리시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도 빨리 그걸 갖다가 인가결정 받아주고 싶으니까. 왜냐면은 인가결정을 빨리 받아야지만이 우리나라 사람 빨리 사실 그 빨리 받을 필요는 없는데 경매, 강제 경매 이걸 지울 수가 있거든요. 가압류, 압류 이걸 지울 수가 있단 말이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있으면 뭐를 못한단 말이야. 뭐 매매를 못한다든가 뭐 통장을 이렇게 인출을 못한다. 그게 답답한 거죠. 뭔가 빨리 되고 싶고 뭔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시고 싶은데 말하자면 족쇄를 딱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게 저기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가 꽉 욕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걔네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변경해 넣는다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각률이 높은 이유, 그다음에 기각에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기각되냐 아니냐, 인용되냐 안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시결정 받으면 인용은 거의 100%라고요. 그 개시결정 사이에 그 돈을 채권자 집회 참가하고 그다음에 월 변제금 적립해 놓는 거 이게 있는데 이걸 못 넣으면은 폐지가 된다고. 인가결정까지 안 가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무실이나 법원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뢰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각이 되는 사유. 그다음에 이제 좀 설명해야 될 거면요. 부산회생법원의 자료제출 목록. 그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그 기각 사유하고 그거하고는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설명해야 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좀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건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법무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류 갖다 주시라 하면은 그 서류 그냥 제출하면 법무사들이 알아서 다 작성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궁금해.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그래서 뭐 이게 신용회복위원회나 뭐 이게 뭐 하여튼 그 개인회생 전문으로 하는 개인회생이 뭐 이게 좀 상담을 하는 그 모임이나 카페 같은 가 보면 그런 거 다 질문하시라. 뭐 언제란데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열받는 날이었네요. 생쪽이니까 열을 좀 받아야죠. 그죠? 그래야 탈출을 하잖아. 빠이.